네, 10장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 보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볼 때는 미리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한번 직접 손으로 그 결과를 써보시면 프로그램 코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봤더니 지금 스트링 문자열 객체 콜스라는 문자열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그러면서 초기화시켰어요. 이거 우리 이제 문자열 클래스는 우리 이러한 연산자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콜스라고 하는 객체에 컴퓨터라고 하는 값을 갖게 했고,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 화면에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문자열 객체의 값, 이 객체의 값을 그대로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라인에 의해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고 길이라고 출력이 된 다음에 course.length 이 문자열 객체의 멤버 함수지요. 우리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였죠. 컴퓨터하고 이제 뒤에 그 쌍따옴표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길이가 컴퓨터가 8개 글자니까 8, 9, 10, 11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복문 for i는 0부터 어디까지 반복했냐면요. i는 course.length까지 이제 8까지 11까지 반복을 하겠죠. i 뿔뿔 하나 증가하면서 먼저 ch 우리 ch가 뭐였냐면은 문자 변수였어요. 문자 변수에다가 course.at i 번째라고 했어요. 우리 at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번째에 그 문자를 이루는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였죠. 그럼 맨 처음에 대문자 C가 CH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if 이 CH가 소문자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소문자 Z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현재 이 문자가 소문자이면은 CH는 CH에서 빼래요.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만큼. 요거는 이제 우리 문자 ASCII 코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니까 소문자에서 대문자를 뺀 거를 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조건이 맞을 때 CH는 소문자인 거죠. 예, 우리가 소문자 A, 대문자 A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크냐면 소문자 A가 더 큽니다. ASCII 코드가 얘는 97이에요. 대문자 A는 65고, 그래서 소문자가 대문자가 되려면은 그 차이만큼의 값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SCII 코드 값을 이제 CH에서 소문자에서 대소문자 사이만큼 빼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CH가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대문자 Z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이제 CH에 대문자가 들어왔을 때 해당이 되는 거겠죠. 현재 첫 번째 글자가 C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if문 조건이 참이 되겠죠. 그래서 CH에다가 플러스를 했어요. 얼마만큼? 소문자 A에서 대문자 A 사이만큼 간격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자 C가 될 거예요. CH의 소문자 C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문자 소문자이거나 대문자 소문자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그대로 CH의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문자 C 나오고 나머지는 소문자였으니까 이제 대문자로 나오겠죠. O 나오고, 너무 크게 썼나요? M 나오고, 컴퓨터 나온 다음에 느낌표는 영문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예, 직접 여러분이 실습해보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소스 코드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불러온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거죠. ch01 문자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는 이제 콜스 그대로 출력하라고 했고, length 그리고 .at 해가지고 해당 번째의 문자를 갖고 와서 그 문자가 소문자이면은 대문자로 바꾸고, 해당 ch가 대문자이면은 소문자로 바꿔주고, 영문자, 소문자나 대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즉 특수문자였어요. 그럼 그대로 해서 얘를 출력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컴파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컴파일이 됐는데 여기 봤더니요, 뭐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나왔죠.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게 요 랭스의 그 리턴 타입이 unsigned 인티저로 들어가서 부 없는
그 양의 정수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이제 큰 오류는 없는데 저 경고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때는 이걸 1로 하고 이거를 는 등호 붙여야겠죠? 그리고 위치가 0번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i 플러스 아이고 i 마이너스 1로 해줘야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경고 메시지 아이고 경고 메시지 그래도 있네요. 아 이거 변수 i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변수 i가 인티저죠. 수정하고요. 정수 i가 인티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요거는 unsigned이고 얘는 인티저니까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signed하고 unsigned하고 서로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비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unsigned로 변경을 해주면 예, 그러면 이제 되겠죠? 실행해 보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예, 다 실습해서 결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내용을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직접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메모장에다가 그 주어진 내용을 한번 같이 만들면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호상수 max를 50으로 선언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제 define max 보통 기호상수는 대문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C나 C++이나 예하고는 소문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하고가 아니고 사용자가 정의한 그 상수이다 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서 다음에 멤버를 갖는 구조체 onStudent를 선언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조체 멤버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타입 데피니션 스트럭처를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의 태그명이 onStudent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멤버에 봤더니 우리 onStudent형을 따르는 무슨 포인터라든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태그명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중괄호 열면 되는 거죠. 나는 태그명을 써주고 싶어. 그러면은 저 타입 데피니션을 하려고 하는 거에 이름에 앞자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붙여주시면 좀 이제 구별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문자열 객체 네임을 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문자열 객체니까 스트링 네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개의 크기를 갖는 정수형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인티저. 그래서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세 개의 방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정수형 변수 썸을 선언을 해주고 배정도형 변수 에버리지를 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를 원 스튜던트로 이제 재정의 하겠다라는 거죠. 세미콜론까지 붙여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자 배열 fn을 선언을 하고 초기 값을 이걸로 주라고 그랬어요. 얘는 스트링 배열의 문자 배열이니까 우리 캐릭터죠. 제가 문자열 객체로 생각했네요. 캐릭터 fn 해서 초기 값을 성적.txt로 이렇게 부여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크기를 여러분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초기화 시켜서 그러면 이 크기만큼 크기가 잡히는 거니까 이건 편하시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스튜던트 형인 배열 원라인을 선언을 하라고 했어요. 예, 원스튜던트 이거의 배열을 원라인 근데 이 배열의 크기가 맥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화이트스트림 객체 FP를 선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화이트스트림 객체니까 화이트스트림이라고 해줘야겠죠? 아이고 STREAM FP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 6번에서 정수형 변수 인티저하고 랭스를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i와 랭스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7번 화이트스트림 객체 생성한 FP에다가 멤버 함수 오픈을 호출을 해가지고 성적.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p.open이라고 적어주시고 처음에 이름 적어주는 거죠. 근데 성적.txt가 우리가 직접 상수로 쓰지 않아도 fn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드를 지정하라고 그랬어요. iOS
인풋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가 여기다 쌍따옴표 이거 시언어로 착각했어요. 네, 지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파일 스트림 객체죠.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아니고 파일 스트림 객체이기 때문에 모드를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스트링 객체 fp를 성적점 파일의 내용을 모두 읽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모두 읽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일을 열었으니까 그 안에서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려면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if 해가지고 fp.fail인가 라고 물어봐야겠죠.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오려고 했는데 내용의 그 파일을 여는데 실패했어. 그럼 아예 그 읽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fp가 fail이면은 true를 반환하니까 그러면은 return 우리가 0을 리턴을 해주고요. 아니면 뭐 1. 여러분 나름대로 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종료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읽는데 그 읽어오려고 하는 것을 원라인에다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라인이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니까 이제 이 배열에 0번째 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넣어야겠죠. i라는 이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i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옵니다. 혹시 fp가 eof가 아니면은 이제 읽고 처리를 해줘야겠죠. fp 원 라인의 i번째에다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그 책에 보면은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름이 나오고 제가 그거를 아마 여기도 써놨네요. 여기 보면 이름 있고 그다음 점수 3개가 있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잠깐만요. 올려놓고 데이터를 읽어올 때 처음에 이름을 읽어오고요. 여기에 이제 그 멤버인 네임에다가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읽어오는 게 점수예요. 그래서 원라인에 i번째에 스코어에 0번째에다 읽어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원라인에 스코어에 첫 번째에다가 또 읽어와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도 읽어와야겠죠. 그럼 이제 한 줄을 읽어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다음번에 읽을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 i를 증가시켜주고 다시 이제 화일문으로 들어가서 fp가 eof인가 eof가 아니면은 다시 또 읽어서 그 원라인 배열에다가 계속 집어넣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9번에서는 이제 8번에서 읽어온 데이터 파일을 그 원라인의 멤버인 썸하고 에버리지의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서 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데이터가 이 파일에서 여기서 지금 읽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읽었는지를 알아야지 전체를 다 계산을 해주겠죠. 세 사람의 데이터를 읽어왔어. 그러면 3번 총점 평균을 계산을 해야겠고 10번 읽어왔어요. 그럼 10번 총점하고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랭스에다가 현재 읽어온 개수는 i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0번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 뿔뿔 i가 증가했을 때 eof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i고 내가 반복문을 할 때 0부터 시작하려면은 i 마이너스 2를 랭스에다 기억을 시켜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랭스에다가 i-1번째를 저장을 시켜주고 반복문 for i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i가 랭스만큼 그리고 i 뿔뿔 그래서 뭘 반복을 하냐면 이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원 라인의 i번째에 썸에다가 세 과목의 점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물론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 또다시 반복문을 써줘도 되지만 그냥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첫 번째 거 더해주고 플러스 두 번째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지금 총점을 구했어요. 썸은 원래 인티저였으니까 그대로 얘네들이 스코어가 썸이었잖아요. 인티저였잖아요. 인티저끼리의 합은 당연히 인티저죠. 근데 이제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원 라인에 i번째의 에버리지. 근데 에버리지는 배정도형이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 라인에 i번째의 썸 나누기 3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수의 결과값을 갖죠. 그래서 실수 배정도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0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에서 구한 모든 값을 출력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반복문 이용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for i는 0부터 i는 length까지. 그쵸? i 뿔뿔.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을 cout해서 먼저 이름을 출력해주고, 그리고 원 라인에 i번째의 네임을 출력해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숫자를 출력할 거니까 이름을 출력한 다음에 칸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set w라고 해서 점수니까 최대 3글자 기준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한번 해봤습니다. 원 라인에 i번째에 스코어에 0번째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 엔드라인을 하지 않고 연이어서 원 라인에 i번째에 또 요거 있어야겠죠. 칸 띄고 칸 띄고 이제 출력해 주는 거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근데 얘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cout에 똑같이 두 번째를 출력해 주고 이제 총점하고 평균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cout의 총점은 그대로 출력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sum이라고 써주고 이제 평균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원 라인에 점 i번째에 average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줄 바꿔줘야겠죠. 그래 이제 한 줄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다 사용했으니까 종료를 해줘야겠죠. fp close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직접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직접 그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그 각각의 내용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작성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은 헤더 파일로 그 타입 데피니션 해놓은 거 그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제가 아마 여기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놨죠. 타입 데피니션 해가지고 구조체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맥스 50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우리 이 안에 스트링 객체 생성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그 다음에 화일 입출력도 할 거기 때문에 화일 스트림 그리고 이제 우리 칸 맞추는 거 우리 사용할 거기 때문에 IO 메뉴표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내용을 제 기억에 EX02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02에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헤더 파일 포함을 시켰고 성.txt 우리 지금 한 거를 이제 순서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열고 fail이면은 0을 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EOF가 아니면은 읽어오게끔 i 증가했고요. length에다가 i-1로 줘서 총점하고 평균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예, 데이터는 제가 성적.txt로 했잖아요. 예, 분명히 성적.txt가 있을 거예요. 제가 폴더를 안 바꿔놔서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7 눌러서 실행 파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됐지요? 그 다음에 F5 누르면 읽어서 와서 점수 3개, 총점, 평균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당 그 작업 폴더에 그대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성적.txt 파일을 읽어와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일과 관련된 이제 입출력, 문자열 관련된 동작을 할 때 이미 그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클래스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샵 include 해서 해당 헤더 파일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객체 생성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당 클래스에서 어떠한 멤버 함수들이 제공이 되는가 그리고 생성자는 어떻게 불러다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클래스도 남들이 그렇게 가져다가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 있게끔 역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멤버 함수의 매개 변수를 쓸 때도 얘가 입력용 매개 변수인가 출력용 매개 변수인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은 제3자가 쓸 때 해당 프로그램 코드를 몰라도 아, 콘스탄트가 붙었어. 아, 이거 입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매너 있게 작성을 해야지만 제3자도 내 코드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까지 실습 다 해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